신세기 GPX 사이버 포뮬러 더불어는 사포 시리즈의 OVA 첫 번째 작품으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총 6화로 제작되었다. 시대적 배경은 TVA에서 1년 후인 2016년 제11회 사이버 포뮬러 대회를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본작의 주된 내용은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가 전년도 챔피언이란 위치의 중압감과 다른 팀들의 새로운 머신들로 인해 좀처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급기야 3라운드에서는 리타이어 해버리는 등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후 아스라다와의 대화를 통해 심기일전 마음을 되잡은 하야토는 이어진 4라운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랑프리에서 1등을 차지하여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런데 은퇴했던 나이트 슈마워가 다음 라운드에서부터 갑자기 사이버 포뮬러 그랑프리에 참전을 선언. 때문에 본작에서는 나이트 슈마워가 사실상 메인 빌런으로 나와 하야토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서들과도 격렬하게 부딪히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나이트 슈마워의 이름의 유래는 독일의 카레이서 미하엘 슈마워에서 유래했으며 그의 이름인 오사무가 마하로 달린다는 이중적인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사이버 포뮬러 제작진이 나이트 슈마워의 이름을 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하엘 슈마워가 그다지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포 제작진들은 1990년 말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F3 취재를 하다 우연히 발견한 미하엘 슈마워의 이름을 보고 그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1991년에 TVA 방영을 시작한 지 약 반년이 다 되어갈 무렵인 8월 말 미하엘 슈마워는 F1 데뷔를 장식하며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스태프들은 후에 유명해진 미하엘 슈마워를 보고 그가 F1에 데뷔한 시기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 놀라움을 표했다고 한다. 미하엘 슈마워는 1991년에 베네통 포뮬러로 이적하였는데 TVA 방영 당시 제작진들도 실제 슈마워의 이적 행보에 맞춰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이트 슈마워가 종반부에 소속된 팀을 베네통으로 설정하고 유니폼 역시 실제 베네통의 유니폼과 같은 옷을 입혀놨다. TVA에서 은퇴를 했던 피탈리아 로페는 소속팀인 AGS의 스포츠 디렉터로 취임했고 키요시 아키라를 영입. 마찬가지로 은퇴한 오오토모도 사이버 포뮬러의 리포터가 되었으며 초반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하야토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역할로 나온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야토에게 무례한 말을 듣기도 했다. 프란츠 하이넬도 원래 소속팀을 나와 슈트로젝 프로젝트라는 팀을 창설, 드라이버를 그만두고 오너로 전향하였으며 자신과 견원지간이던 제키 구데리안을 영입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신캐릭터로는 클레어 포트란이 등장. 하야토의 아버지인 카자미 히로유키와 함께 아스라다를 만들었던 개발진 중 한 명이란 설정을 가진 캐릭터로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스고팀의 치프 메카닉이었던 미키가 자신의 존재감을 잃고 잠시나마 방황하기도 했다. 감독인 후쿠다 미츠오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머릿속에 클레어 포트란의 이미지는 쉽게 정해져 있었지만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요시마츠 타카히로에게 생각했던 이미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하며 본인이 봤을 때 더블원 때 이미지보다 제로 때 이미지가 자신이 생각했었던 클레어 포트란에 더 가깝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제11회 사이버 포뮬러 대회의 마지막 그랑프리 대회 장소는 10회와 마찬가지로 일본이었고 우승 또한 당연히 주인공이었던 카자미 하야토가 차지. 이로써 하야토는 10회와 11회 2시즌 연속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였다. 다만 이 기록은 하야토가 최초는 아니고 설정상으로 존재하는 본편 대회 이전인 사이버 포뮬러 4회와 5회 대회를 우승했던 존 클리브가 최초의 더블원 기록자이다. 당연하게도 본작의 제목이 뜻하는 더블원도 2시즌 연속 월드 챔피언을 가리키는 더블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목에서도 대놓고 스포하고 있지만 마침 작중의 대회도 11회 대회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로 제목을 깔아놓은 듯 싶다.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 OVA의 두 번째 작품으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총 8화의 이야기로 제작되었다. 더블원으로부터 1년 후인 제12회 사이버 포뮬러 대회와 그 1년 뒤인 13회 대회를 다루고 있어 지금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2년의 시간을 다룬 작품이다. 그리고 제로의 배경이 되는 12회 대회부터 라운드의 횟수가 기존 10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더 늘어나게 된다. 작품의 주요 테마는 제로의 영역과 하야토의 큰 부상으로 인한 잠정적 은퇴,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레이서로 복귀하는 하야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애니메이션 내에서는 제로의 영역을 마치 초능력처럼 묘사하였지만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존 혹은 플로우라 불리는 감각을 감독인 후쿠다 미츠오 나름대로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후쿠다 미츠오의 말에 따르면 F1의 드라이버였던 아일톤 세나가 코너에서 신을 보았다 라고 발언한 것에서 영감을 얻어 제목인 제로의 유래도 무아의 경지의 무에서 따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로 1화에서는 하야토가 제로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란돌과 부딪혀 큰 사고를 내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다음 달인 5월 1일 아일톤 세나가 비슷한 사고 장면으로 사망하게 된다. 애니 속의 사고 장면과 묘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본 사이버 포뮬러 스태프들도 괜시리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전해진다. 또한 하야토의 성우 카네마루 주니치와 카가의 성우인 세키토시 이코도 아일톤 세나의 사고 소식을 듣고 사이버 포뮬러의 녹음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여담으로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의 세계관 내에서 사이버 포뮬러가 개발된 이유도 어느 유명한 최고의 레이서가 사고로 목숨을 잃어 이를 계기로 사이버 포뮬러가 개발되었다는 설정이 있다.
여주인공이었던 스고 아스카는 본작에서 길었던 머리를 자르고 숏컷으로 바꾸게 된다. 하야토의 복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라는 게 머리 스타일을 바꾼 이유였고, 긴 머리의 아스카를 좋아하던 이들도 많았으나 숏컷의 아스카도 좋아하는 팬들도 많았던 것 같다. 감독인 후쿠다의 말에 따르면 아스카는 주인공인 하야토와 팀의 다리를 놓는 역할이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의미가 거의 없어져 갔다고 한다. 비교적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남을 돌보거나 남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 등이 많아서 제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좀 바꿔보려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머리를 싹둑 잘라버린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새로운 캐릭터로는 스고팀의 앙리 크레이토르가 등장. 전직 프로 드라이버였던 그의 아버지는 앙리를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통해 최연소 챔피언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0회 대회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카자미 하야토가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이 되면서 앙리 아버지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술에 빠져 더 이상 앙리에게 큰 관심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앙리는 겉으로 하야토를 존경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야토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난 캐릭터로 나온다. 이처럼 하야토를 증오하고 싫어하는 캐릭터였지만 후반부에 하야토의 레이스에 감명을 받아 증오를 없애고 하야토를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 덧붙여 13회 대회의 우승자가 바로 앙리였으며, 하야토가 레이스를 은퇴했던 시기인 12회 대회에서는 신저 나오키가 우승을 차지. 또한 디자인적으로는 후일 후쿠다 감독이 맡게 되는 기동전사 건담 시대에 나오는 이자크 줄의 원형이 바로 이 캐릭터이기도 하다. 란돌은 초반부 하야토와의 충돌 사고로 인해 본작부터 왼쪽 눈 밑에 흉터가 생기게 됐는데 본인은 여자 같은 얼굴이라서 싫었다며 오히려 조아를 시전, 부모의 성형수술 권유도 마다했다. 사고로 인해 그의 부모가 레이스에 반대했음에도 계속 레이스를 하고 싶었던 란돌은 정체를 숨기고 다시 유니온 세이비어에 복귀하였는데, 이때 자신의 포켓몬이, 즉 용돈으로 아예 팀째 사버렸다고 하니 그의 재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레귤러 캐릭터 중 한 명인 오오토모 저지는 제로의 오프닝에서만 잠깐 그 모습을 비출 뿐 본편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며 이 시리즈부터 최종작까지 결국 등장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 레이스에서 TVA에 나왔던 카메오들도 깜짝 등장한다. 카가와 하야토가 서바이벌 레이스를 할 때 그들을 도와줬던 그레이, 스티브, 토리가 등장하며 하야토에게 파이어볼 레이스에 참가를 권유하였던 에레나도 나온다. 여담으로 앞서 언급되었던 4, 5회 대회의 우승자 존 클리브는 에레나의 아버지가 발굴한 레이서였다는 설정이 있다.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 OVA의 세 번째 작품으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총 8화의 이야기로 제작. 전작인 제로와 마찬가지로 2년간의 시대적 배경인 사이버 포뮬러 14회 15회 대회를 무대로 다루고 있다. 또한 본작에서 처음으로 최종 라운드는 일본이 아닌 호주가 되었으며 한 번만이 아닌 두 대회 모두 호주가 마지막 대회로 설정되었다. 사가에서는 캐릭터 디자인적으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썬라이즈와 공동작업을 해오던 스튜디오 라이브의 애니메이터들이 다른 작품 때문에 하차하게 되고 썬라이즈 중심으로 제작이 바뀌게 된 것이다. 때문에 캐릭터 작화 감독도 요시마츠 타카히로에서 히사유키 히로카즈로 바뀌었으며, 캐릭터들의 모습이 전과 다르게 작화의 영향으로 달라진 느낌을 주는데, 특히 역캐들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각본가로서는 후쿠다 미츠오의 아내였던 모로사와 치아키가 이 작품부터 본격적으로 각본을 담당. 하지만 캐릭터들의 성격이 기존과 다르게 일부 변했기 때문에 호평을 들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에서 딱히 악역이라고 부를 만한 캐릭터가 없었던 기존 시리즈와 다르게 사가에서는 나고모 쿄시로라는 악역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이 캐릭터에 대한 호평이 상당했다. 지금껏 악역이라고 해봐야 TVA에 나왔던 스미스 정도가 있었으나, 스미스는 퇴장도 매우 빨랐고 별다른 포스도 보여주지 못했던 반면 나고모는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와의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는 악역으로서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캐릭터였다. 지금껏 월드 그랑프리 우승이 없었던 제키고 데리아는 14회 월드 그랑프리를 제패하여 무관에서 탈출하였고 처음으로 최종 포인트가 70점을 넘는 기록을 세웠다. 제로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오이로 이적했던 미키는 본작부터 본격적으로 아오이 팀에서 활동하게 된다. 에델리 부츠홀츠는 본작부터 왼쪽 눈에 차고 있던 기계를 제거, 모드아이의 흉터를 가진 얼굴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였다. 한편 사가는 감독인 후쿠다 미츠오가 직접 집필한 소설판도 존재하는데, 사가의 에피소드 8편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4편만 소설로 집필되었으며, 해당 소설에서는 하야토가 레이스에서 진 울분으로 인해 머신 트레일러 안에서 아스카를 범하려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그려냈다고 한다. 또한 본작에서는 하야토를 최강으로 만들어준 리프팅 턴이라는 기술이 새로이 등장. 오사무와의 테스트 경기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이 기술은 공중에서 머신의 방향을 돌리는 말도 안 되는 기술로, 이로 인해 이후 다른 레이서들은 하야토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제로의 영역까지 더해져 제로의 영역으로 예측하고 리프팅 턴을 사용하는 패턴까지 완성되어 하야토를 서킷의 젊은 제왕으로 만들어주는 데 일조한다.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 OVA의 네 번째 작품이자 최종작,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5화로 제작되어 시리즈 중 가장 짧다.
후일 후쿠다의 말에 따르면 씬이 가장 짧았던 것은 예산 문제 같은 것이 아니고 제작진이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기 때문. 지금껏 카자미 하야토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야기를 그려내는데 한계를 느껴왔던 후쿠다는 단일 주인공으로는 더 이상 이야기를 그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작의 주인공을 블리드 카가로 교체. 지금까지의 주인공이었던 하야토는 자연스레 카가와 자웅을 겨루게 되는 최종 보스에 등극하게 되었다. 사기 기술로 무장한 하야토에 대항하기 위해 카가에게도 새로운 필살기가 생겼는데 바로 미라주 턴이라는 기술이다. 이 덕분에 카가는 제왕이 된 하야토에게 대적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하야토가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가면서 아스카도 여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본작에서는 아오이 쿄코가 무려 여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야기의 무대는 16회와 17회 대회를 다루고 있으며 각 대회의 파이널 무대는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였다. 신의 주인공이 된 카가는 원래 TVA에서 일회용 단역 캐릭터로 쓸 예정이었으나 생각외로 인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비하인드가 있다. 또한 초기 기획에서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중성적인 느낌의 캐릭터였다고 하며 감독인 후쿠다는 캐릭터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와일드한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요시마츠에게 말했다. 이에 요시마츠는 어떻게 와일드함을 살릴까 고민하다가 카가의 머리를 지금처럼 올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덧붙여 그의 본명은 카가 조타로로 제로에 와서야 공개되었다. 본작의 특이점 중 하나로는 여성 드라이버인 마리 알베르트 루이자의 등장을 뽑을 수 있겠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분명 신이지만 이미 2016년부터 사이버 포뮬러 대회에 참가해왔으며 더불언과 사가에서도 잠깐 나온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최초의 여성 드라이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TVA에서 루이자보다 먼저 여성 드라이버가 등장한 적이 있다. 하야토가 잠시 참전했던 파이어볼 레이스에 등장했던 이 여성이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에서 모습을 드러낸 최초의 여성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겠으나 파이어볼 레이스가 어쨌든 정식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루이자는 최초의 정식 여성 드라이버로 보는 게 맞을 듯 싶다. 국내 방영 당시에는 일본에서도 사가까지만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SBS에서 더불언, 제로, 사가를 한데 묶어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라는 제목으로 1998년에 방영, 그리고 동년에 다시 한번 방영하여 99년까지 재방영되었다. 최종작인 씬은 이후 2000년대가 되어서야 공중파가 아닌 투니버스에서 방영해졌다. SBS에서 방영 당시 오프닝은 윤도현이 불렀는데 만화에 어울리는 강렬한 오프닝으로 시청자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감독인 후쿠다는 TVA부터 사이버 포뮬러를 제작한다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중반부의 기적이라고 불린 TVA 막판의 호평으로 인해 OVA로 시리즈가 연장되어 계속 이어져갔지만 감독 본인은 제로에서 시리즈를 끝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제로에서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라스트 부분을 열심히 그렸지만 결국 인기로 인해 또 연장. 감독에게는 사가가 가장 만들기 어려웠던 작품으로 하야토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써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제작 당시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프로듀서에게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 작품을 해서 누가 행복해지는가?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하는 거지? 라고 말했더니 이에 프로듀서가 필름이 남잖아요. 이렇게 고생해서 작업하면 필름은 남으니까 그것은 헛고생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후쿠다는 대단한 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2022년에 후쿠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속편을 원하는 팬들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옛날과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먼저 클리어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속편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선보였다. 자, 신세기 GPX 사이버 포뮬러 OVA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